근무를 몇 년 하신 거죠? LG전자는 14년. 어휴, 엄청 오래 하셨네. 그러면 거의 이제 요즘 시대 말로 고인물이네요. 아, 근데 좀 그래요, 이게. 인물이라고 하니까. 너무 뭐. 네, 안녕하세요. 신이 되고 싶은 사나이 직업의 신입니다. 예, 오늘도 또 역시나 굉장한 게스트분을 섭외하였는데,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20, 30대 이런 사회 초년생분들과 많은 대화를 했는데, 오늘 찐텐입니다, 찐텐. LG전자 과장 출신.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LG전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직장 한 20년 차 되는 직장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기소개할 때 제가 너무 웃었는데, 또 연예인이세요? 이 정도면 거의 자체 모자이크 처리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조만간에 이제 해외도 나가고 해서. 예. 이국적으로 보이려고. 제가 듣기로 LG전자에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무는 했어요. 그러죠? 예. 품질부서 과장으로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던 데는 TV 생산하는 데에서 일을 했고요. TV가 생산이 되면 검사를 해서 고객한테 문제없이 이제 제품이 공급되게끔 하는 역할을 한 거죠. 실제로 검사를 한 건 아니고 이 검사를 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쪽에 업무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상품 관리를 하신 거네요. 이제 그 소비자한테 가기 전까지 이런. 검사를 잘해서 불량이 안 나도록 만드는 게 저희의 역할이었던 거죠. 다들 이제 이런 대학들 다니는 사회 초년생들은 다 대기업이나 뭐 이런 사업, 이런 꿈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LG전자의 연봉 아니면은 이제 복지 이런 거를 좀 궁금해가지고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있을 때만 해도 입사할 때 신입사원 초임이 네. 제가 근무할 때 기준으로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임원은 한 3억 정도? 3억이요? 네, 임원. 팀장은 예. 뭐 1억 내외. 임원급 대우를 해주는데 임원하고 팀장 그 사이에 실장이라는 또 직급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은 한 1억 5천에서 뭐 그 정도? 2억 그 사이? 몇 년 전에 일하셨죠? 벌써 6년 됐네. 그죠. 오래됐다. 예, 이거 6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뭐 거의 비슷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대기업이 많이 바뀌지는 않으니까 성과급이나 뭐 이런 상여? 그런 거는 별도인 건가요? 네. 와,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되죠, 혹시? 이게 이제 회사가 잘 나가면 많이 네.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나는 이제 그때 당시에 잘 안 줘서 나왔고 이제 나오고 나니까 이제 잘 되더라고요. 네. 예, 코로나 때문에 TV도 많이 풀렸다고 그래갖고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성과가 나면 주고 네. 성과가 안 나면 안 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그만두고 나오니까 뭐 300%, 400% 이렇게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입사원 기준이면 만약에 4천이라고 하면 800만 원, 뭐 600만 원 이렇게 받는 거고 연봉이 더 높은 사람은 더 많이 받겠죠. 근데 저 있을 때는 회사가 어려워서 그런 건 받지 못했고 이제 개인 평가를 이제 받잖아요. 네네네.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거는 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주는 거고. 그러면 LG전자 과장급 정도 되면 그때 형님께서 실수령액이라 하죠. 원천징수? 그게 어느 정도 되겠어요, 혹시? 한 6천 정도 됐던 거 같아요. 진짜요? 그 보너스 다 해서? 응. 그 LG 또 기업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뭐 학연 지연 이런 건 혹시 없나요? 학연, 지연, 그다음에 군연 뭐 네. 이런 데서 해병대끼리 모이고 그다음에 뭐 장교 출신끼리 모이고 뭐 초반에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사가 점점 더 커지고 뭐 사업장도 옮겨지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줄었는데 제가 관심이 없는 거지. 또 암암리에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확장하기 전에 이제 국내에서 조그만 조직으로 있을 때 뭐 팀장이었던 사람, T1이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성장해 나가니까 이제 진급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임원 되고 뭐 부사장 되고 사장 되고 하면 네. 그런 또 라인이 생기는 거죠. 네, 그쵸. 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저희가 이제 나누는 대화 보면은 제가 이걸 안 다뤘는데 복지가 있더라고요. 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복지 포인트 같은 게 있어서 살 수 있는 뭐 그런 권리를 주는 거죠. 쇼핑몰에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나이가 한 40살 되니까 종합검진을 계속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매년 종합검진을 받고 회사에서도 휴가를 이제 공짜로 줬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와이프까지 결혼한 와이프까지 이제 해주는 게 그게 복지라면 복지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 그룹이다 보니까 무슨 콘도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네. 전국에 걸쳐 있는 거. 네. 그런데 몇 군데에 대해서 이제 싸게 예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LG전자는 곤지암에 무슨 스키장 같은 게 있대요. 본전 스키장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를 뭐 싸게 운영할 수 있다. 여기 뭐 학비 지원이 있는데 대학. 맞네. 학비 지원도 네. 있었네. 그죠. 그 애들 이제 입학하면 등록금 비싸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주죠. 전액. 네, 전에. 지금 제가 있는 회사는 임원은 해주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안 해줘. 일반 직원들은. 근데 LG전자는 이제 다 해주는. 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략하게나마 이제 이런 연봉이나 이런 복지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그럼 이제
근무를 몇 년 하신 거죠? LG전자에서 한 14년 했네. 어유 엄청 오래 하셨네. 그러면 거의 이제 요즘 시대 말로 고인물이네요. 아 근데 좀 그래요 이게. 고인물이라고 하니까 너무 뭐. 그 14년 다녀보시니까 이런 LG전자 대기업의 장단점이 뭔지. 조직이 좀 세분화돼 있다 보니까 네네네. 전문 분야에 대해서 좀 깊게 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엄청나게 크다 보니까 옆에 부서나 뭐 저쪽 다른 동에 있는 사람은 그냥 아저씨예요. 크게 뭐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편하게 좀 다닐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다녔을 때는 8시까지 출근이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아침 못 먹고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네. 아침은 이제 그때 당시 한 500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500원이요? 우유 주고 김밥 주고. 아 진짜요? 김밥까지? 네, 복지라고 할 수 있겠네요. 8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셨어요? 회사가 아니라 법적으로 네, 5시까지가 5시까지, 네. 8시 하면 5시, 그다음 9시 출근하면 6시, 뭐 이런 거죠. 뭐 휴가 보장된다라고 하시네요. 이게 장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휴가를 못 쓰면 연차 보상비를 줬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회사가 어렵다 보니까 휴가를 많이 써라 라고 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소진 계획을 만들어서 쓰게끔 하고 그러니까 그런 휴가를 연말에 좀 보장을 많이 해주는 거죠. 과장님이시면 이제 밑에 후임 근무자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뭐 후임 근무자들이 뭐 연차 쓴다고 해가지고 전혀 뭐 눈치를 주거나 그런 건 1도 없었어요. 왜 고민을 하세요? 아니 눈치를 준 적은 없어요. 주신 것 같은데 보니까. 쓰는 거지 내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때 조직 책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팀장이 걱정할 일이지 뭐 쓰면 쓰는 건지만 좀 열받긴 했죠. 휴가를 쓰면 계획적으로 쓰고 이래야 되는데 네. 갑자기 이렇게 쓰고 이런 건 좀 아니다 이거죠. 그쵸. 저희 영상 찍으신 분들이 대부분 휴가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관리자급에서 보시니까 상관분들께서는 생각한 업무 체계가 있는데 갑자기 틀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요즘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집에서도 근무도 할 수 있고 뭐 핸드폰도 있고. 그럼 공무원이 한 팀에 몇 명이나 있어요? 부서마다 틀린데 네, 적은 데는 뭐 3명도 있고 많은 데는 한 20명, 30명, 20명 정도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평균적으로 10명 내외?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장점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그룹이 크다 보니까 다 세분화해서 전문적인 분야를 배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정말 주위 사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리고 이제 아침 제공 그리고 뭐 통근 버스 그리고 이제 뭐 휴가 같은 거 보장 전날에만 안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회사가 안정적이라 망할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시다고 하셨더라고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뭐 회사가 어렵다 하지만 거의 그냥 공무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다니기 좋은 회사인 것 같은데 뭐 단점은 또 뭐 있을까요? 이게 회사가 크다 보니까 회계를 좀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죠. 협력사에서 누구 한 명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조차 개인이 지불해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저 같은 경우에 좀 어려움이 있었죠. 대기업에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 팀 내 법인카드라고 이런 거. 뭐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들이 있긴 한데 네네네. 근데 그게 법인카드의 형태만 갖춘 거지 긁으면 개인이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 계좌에.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시스템에다가 쳐서 내가 얼마 썼다라고 해서 결제를 받으면 결제 올린 것만큼의 비용만 이제 내 통장으로 꼽히거든요. 그런 거지. 그냥 법인카드 줬다고 해서 막 긁으면은 그냥 영수증 주면 알아서 처리하고 이게 아니에요. 이런 개인적으로 챙겨주는 소소한 부분이 어려운 거네요. 네, 그런 게 있죠. 그렇죠. 또 뭐 있을까요? 같은 조직에 뭐 그런 관문을 통과하고 입사했더라도 이제 개인차가 좀 생기게 되거든요. 당연하죠. 개인차 무조건 있죠. 예. 공무원 같은 경우는 이제 호봉으로 탁탁탁 올라가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평가를 해서 급여가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내가 만약 찍혀갖고 그 등급을 좀 낮게 받으면 이제 같은 연차로 뭐 10년차나 됐는데 연봉이 누구는 6천원 받을 수 있고 누구는 계속 뭐 4,500선에서 머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차이가. 이게 저보고 하는데 그런 갭이 커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뭔가 자꾸 자격을 갖추게끔 계속 이제 강요를 해요. 영어 성적 못 받으면 뭐 진급을 안 시켜준다거나 이런 거는 뭐 다른 작은 회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큰 회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거든요. 경쟁을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진급 못하면은 회사에 잘리나요? 아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계속 이제 조합하면서 아까 말한 대로 그 연봉의 차이가 계속 나겠죠. 그 제품의 성능은 정말 좋지만 마케팅을 못한다. 이제 다른 회사 거를 갖고 와서 이제 테스트를 똑같이 했어요. 네. 이게 보니까 우리 회사 비교적으로 이게 엔진 거야. 밖에 못 나갈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미 밖에 나가서 이미 잘 팔리고 있는 게 약간 뿐이거든.